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나갈 부분은 시나리오 고쳐쓰기라는 교재의 제5장이죠. 간결한 묘사. 제목 그대로 간결한 묘사라는 챕터에서는 여러분이 문장이나 대사를 점검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어떤 점에서 되게 독특하고 특이하고 중요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독특하냐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일반 독자가 아니라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몇십 개씩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검토할 거고, 투자를 할지 안 할지, 혹은 이걸 우리 제작사에서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러면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좀 많이 고민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죠. 그래서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노라는 대답이 나오기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라는 것은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어떤 장르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제 펴낼 수 있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달리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너무 많이 이런 것들을 봐오던 사람일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대부분 문장력이 너무 좋아야 돼 라고 생각해서 막 문장 쓰는 연습을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막 유려하고 길고 멋지고 장문의 그런 문장을 쓰는 경우도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문장이 길거나 가독성이 떨어지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사에 집중하겠죠. 어차피 인물은 행동을 할 거니까요. 그럼 대사만 잘 쓰면 되나요? 또 물론 그것도 아니래요. 어쨌든 최대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문장을 묘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묘사들을 각색하기 이전에 원고가 어떻게 보여야 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요. 대부분 하루 온종일 진짜 원고를 읽어야 되는 판정인들을 불쌍히 생각하래요. 보통 하루에 2개, 많게는 3개의 대본을 읽고,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걸 가지고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써요? 눈을 쉬게 할 여백이 필요해요. 너무 꽉 찬 문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읽다가 피곤해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적당히 눈을 쉬게 할 여백이 필요해요. 그러면 당연히 잘 읽히니까 문장 자체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글이 잘 읽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고를 좋아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백을 둠으로써 일을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또 너무 여백이 많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딱딱하고 긴 문단을 힘들게 읽도록 만들면 흥미를 잃어버린대요. 다 가능한 한 짧고 간결하게 대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대본의 묘사 부분은 효율적이지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야 한대요. 그래서 명사 대신에 동사를 사용해서 짧은 문장으로 원고를 쓰라고 충고를 한대요. 탑건과 딕 트레이시 이런 것을 쓰셨던 잭 앱스 주니어라는 작가님께서도요. 자, 그럼 짧고 시나리오는 간결하고 짧고 항상 동사를 강조한 문장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짧은 문장을 썼다고 해서 고소당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코너는 자신을 힘들게 침대로 끌고 간다. 쓰러진다. 팔을 확인한다. 손목에서 피가 솟구친다. 다른 손바닥을 그 위에 털썩 놓는다. 거의 의식을 잃어간다. 짧은 평서문들, 단문들, 많은 동사들, 그러나 이 장면이 종소리처럼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행동을 보게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어떤 기분인가를 행동을 통해서, 아까 그 문장을 통해서 그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그 기분을 묘사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장사, 세트 디자이너, 미술 감독, 의상 디자이너, 촬영 감독, 많은 나머지 감독들, 영화 감독들 비롯해서 많은 감독님들이 그 부분을 채워 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럼 이런 느낌을, 이런 캐릭터라면 이런 의상을 입히겠다는 의상 디자이너가 하시겠죠? 의상 감독님이 하시겠죠? 이런 집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걸 더 음침하고 혹은 더 밝게 혹은 더 깔끔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은 미술 감독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스태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스태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정할 거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법적인 실수로 시나리오가 잘못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사실 우리가 쓴 글을 저도 퇴고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문법적인 실수가 잘 안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남의 글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쓴 걸 볼 때는 정말 그게 바로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글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가 한눈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 전달돼서 제가 가장 크게 실수한 거는 인물 이름을 잘못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물어보세요. 근데 걔는 누구야? 이렇게. 그러면서 인물이 한 문장만 나타났다가 사라진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도 하실 때 없으신가요? 저는 진짜 그런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는 한글에서 내가 혹시 한 번이라도 적었던 이름이 있으면 검색을 다시 해봐요. 혹시 그 이름을 바꿨는데 남아있을까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맞춤법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 서브텍스트를 활용해라고 합니다. 서브텍스트는 말과 행동 이면에 숨은 속뜻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또한 직접적으로 겉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면에 숨은 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도 이야기 전달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층적으로 들어가면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진대요. 좀 더 심오하고 짜임새 있게 보다 중층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단계 여러분의 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추리를 해서 읽게 되잖아요.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를 발견하면 깊이 있는 이해가 또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중층적인 의미를 가진 서브텍스트를 활용하래요. 이게 뭐냐면 앵무새 주기에서의 서브텍스트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미친 개가 나오는 장면에서 숨은 서브텍스트의 중요한 예인데 에티쿠스가 평화주의자라는 에티쿠스라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미친 개가 나타나자 그 사람에게 미친 개를 쏘아달라고 하면서 그 평화주의자한테 총을 탁 건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제까지 걔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가 마을의 최고 명사수였다는 거죠. 그게 그 후에 밝혀지는 게 이 서브텍스트의 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동네 명사수는 에티쿠스야 라고 하다가 미친 개가 나오면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총을 들고 나가겠구나. 저 개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개가 설정이 됐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야 된대요. 에티쿠스가 평화주의자가 된다는 것을 이런 이중적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에티쿠스가 평화주의자라고 주장했을 때는 그것을 선택했었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선택했다. 그럼 이 캐릭터가 두 가지 면을 가진 캐릭터가 돼서
이 행동의 묘사가 이런 행동과 대사들이 캐릭터를 깊이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든 어떤 것들이 들어가든 한 문단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단어만큼이나 짧게 써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 문장에 한 문장은 한 줄 안에 끝나기를 일단 최대 길어도 한 줄 안에 끝이 나기를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여러 개의 문장이 나오더라도 3문장 이상이 내면 칸을 띄워라는 말을 제가 다른 책에서 봤어요. 우리가 그 책을 함께 볼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왜냐하면 흥미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지고 시나리오 지면을 설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주제가 되는 한 문장을 반드시 설명하거나 수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은 행동이기 때문에요. 경험에 따르면 문단은 4줄 이하로 유지하는, 여기서도 나오네요. 4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대요. 여러 개의 쇼트로 나눠가지고 씬을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각적인 스토리텔링이고 이게 바로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것이 소설이나 여타의 다른 작업들과 다른 큰 차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를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시는 문단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제 시 용어도 생각이 안 나네. 행과 행이 1행, 2행 맞나요? 나눠져서 이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고 다시 행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본에서 어떤 영화든 우리는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영화 대본은 줄글러서 쭉 이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빽빽히 적는 게 아니라 그 시나리오 자체가 디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글씨체까지 바꿔가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 장르에 어울리는 글씨체를 찾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스토리텔링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대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몇 가지 다른 규칙들을 여러분과 공유할게요. 시나리오에서 바로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현재형을 쓰셔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뜻과도 같아요. 주인공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괄호를 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토리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배우의 연기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이나 숨겨진 욕망을 적을 수도 없어요. 관객들이 볼 수 있는 것들만 쓰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과제를 내주고 있어요. 시나리오 묘사 부분을 다시 읽고 가능한 한 모든 부사나 형용사를, 명사를 뺄 수 있을 만큼 빼보래요. 문장을 짧게 만들고 문단도 간결하게 만드는 걸로 퇴고를 한번 해보시라고 합니다. 오래된 방법으로 스토리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액션과 이미지요. 물론 대사를 통해서 관객에게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설명충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어떤 리뷰어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설명충을 넣을 때가 있는데 어떤 설명하는 말이 앉아서 계속 이렇게 말로 전사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단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된대요. 목장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면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거친 걸음걸이를 보여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뺨을 약간 씹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래요. 화났다고 생각한다면, 화난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면 단순히 소리를 치는 것에서 넘어서 뱉지 말아야 할 곳에 껌을 뱉는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바꿔서 보여주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조금 웃겼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도 요새 많이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캐릭터는 행동이고 배우가 그것을 연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짜줘야 돼요. 단지 감정에 대한 문제는 배우가 연기해야 할 행동을 제시하면서 그 감정이 표출되도록 해야 되지 말로 감정을 이야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계획은 훨씬 어려운 문제고 바깥으로 끌어내거나 대사로 표현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하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도면을 조사하고 안내 책자를 그냥 집어드는 것으로도 여러분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는 문장은 짧게 캐릭터가 말하게 하지 말고 행동하게 만들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사가 아주 많은 씬을 찾아서 행동과 묘사만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해 보세요. 시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개가 넘는 수업에서 이 작가가 이제 이 저자가 연습을 시켰는데 엄청 훌륭한 씬으로 바꿔졌대요. 이미지와 행동만이 가득한 훌륭한 씬으로 바꿔지기도 했대요. 그 씬이 끝났을 때 전체 영화를 살펴보고 묘사의 부분에 적용을 해보래요. 문장을 짧게 만드시고 박력이 넘치게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대사 말고 행동으로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글을 채워보도록 하세요. 저도 요새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말로 하면 쉽잖아. 나 그때 거기 있었어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플래시백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니까 한번 다 같이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저와 함께 12주 동안 시나리오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은 골든 해피어 카페에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신청하셔서 같이 좋은 글 쓰는 것도 초고를 한번 완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좋은 작가로 성장해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합니다. 좋은 글 쓰세요.